짧은 라디오로 간단하게 배워보는 일상생활 속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알쓸 법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답학사전, 알쓸 법잡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단어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학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되지 않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형사소송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즉, 범인의 유죄, 무죄를 정하는 소송인데요. 형사소송은 일반 형사사건과 특별 형사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단순 폭력, 사기, 횡령, 명예훼손, 무고 등이 있으며 특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 마약, 식품위생법, 출입국 관리, 교통범죄 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민사와 다르게 경찰서에서 자체적인 수사 혹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사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배우자 혹은 직계 친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혹은 사건 진행 전이라도 가해자의 보복이 들어올 경우 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명조서를 통해 서류를 작성할 때 실명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가명조서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꼭 이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약 가해자의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시점부터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먼저 수사관에게 죄명, 범죄 사실, 사건 번호 등을 물어보고 정보 공개 청구 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후 출석 기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출석 기일은 정보 공개 청구 포털에서 고소장을 직접 받은 후 혹은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한 뒤 기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출석 기일을 1회에서 2회 정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꼭 무리해서 최초 출석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를 받고 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수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무고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본인의 죄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만이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이후 진술이 끝난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이나 진술 조력인 제도를 통해 진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신청해 사건의 처분 결과,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의 결과, 가해자의 처분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앞서 말한 조사 사실을 바탕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고발인이 불복한다면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다면 형 집행을 통해 형사 고소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와 그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내용을 조사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형사고소에 대한 사실들을 알 수 있어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이 내용인 만큼 부디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사사건이란 불청객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며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성보은 아나운서 김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